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지난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사주팔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먼저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나오죠? 뭘 가지고 나옵니까? 인연을 가지고 나옵니다. 네.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팔자가 정해지죠. 그 팔자라는 얘기는 8글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연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연을 가지고 나오는데, 인연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지구상에 내가 올 적에 나 혼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육친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나에게 8글자 속에 포함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자, 내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재성이 예를 든다면 나에게는 처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재물이 되고 하는 건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처를 놓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미래에 내가 얻어줄 거죠. 이렇게 또 이것은 내가 미래에 얻어줄 것을 우리가 재성으로 표현하지만, 또 우리 인성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같은 성분이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성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팔자에 없어요. 자, 천간에 4글자에도 없고 지지에 4글자에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지장간까지도 없습니다. 이 지장간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요, 지지라는 것은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 2 내지 3가지의 천간의 글자가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지를 우리가 기물이라고 그러죠.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내 엄마가 분명히 있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렇다면 천간은 4글자에 있든지 지지에 있든지 아니면 지장간 쪽이라도 우리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엄마는 있는데 8글자에도 없고 지장간 쪽에도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나요? 그런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에게 재성은 초가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얻느냐? 이건 내가 미래에 얻게 되는 거죠. 우선 그릇을 준비해냈다, 이렇게 생각, 담을 수 있는, 내 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모친이 분명히 있는데, 모친이 8글자에도 없고 장간에도 없다. 그럼 엄마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엄마는 없어. 없어도 미래에 팔자 속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글자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낮인데 이 낮에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이 있어요.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엄마가 8글자에 또는 지장간 속에까지도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글자는, 보이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주변에 시간이나 또는 월간이 나한테 가장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가 나한테 가깝게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웃이고 파트너고, 또 이 2글자가 나한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도 없다. 또 8글자, 4글자, 장간까지도 없다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하면, 있을 때 나하고 관계가 소원한 걸 얘기합니다. 소원, 멀다 이거죠. 시간이나 월간에 있으면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가깝게 있는데, 이렇게 8글자나 장간 속에 없다면 나는 엄마가 있긴 있는데 나하고는 소원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초인데 초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초를 얻는 거 아니죠? 이건 앞으로 미래에 초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튼 눈으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내가 태어날 땐 인연을 갖고 태어납니다. 인연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육친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육친 관계가 나한테 가까운 육친도 있고 먼 육친도 있고, 다시 말하면 아까 모친은 나와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 있지 않다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사이가 되고, 또 나한테 가까운 사이인데도 멀고 먼데도 또 가까운 사이가 육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팔자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그 인연이 뭐냐? 다 육친이다. 육친은 우리 팔자 속에 다 가지고, 이게 내 거죠. 그 안에는 나한테 이익을 주는 육친도 있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육친도 있고, 8글자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글자도 있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글자도 있지만, 이렇단 저렇단 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건 다 소중한 거죠. 이걸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용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필요한 요소들을 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태어나는 팔자가 채라면 또 용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죠. 이게 용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작년엔 경자년, 올해는 신축년 1년마다 바뀌는 세운이라는 게 있죠. 이게 또 용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아무튼 내 팔자에 가지고 있는,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인연, 육친, 이것은 내 거다. 이 내 거가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에 의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또 어떤 건 갖다 주기도 하고, 또 1년씩 바뀌는 세운이라는 게 나한테 뭘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뺏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이다. 복잡한가요? 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것은 채를 공부하고 있는 거다. 내가 팔자에 뭘 가지고 태어나나, 뭘 가지고 태어나나, 그 가지고 나오는 것이 나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나. 다 가지고 나오는데도 어떤 건 나한테 가깝게, 어떤 건 멀게,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또 어떤 현상, 연애 가지고 있느냐, 월에 가지고 있냐, 일에 가지고 있냐, 시에 가지고 있냐에 또 따라서 나와의 관계가 밀접하냐, 멀리 떨어지냐, 소원하냐를 또 판가름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의 공부는 채를 공부하는 것이다. 예, 이 채를 공부한 것을 잠시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음양을 공부했죠. 예, 음양이 뭐였죠? 해가 있다, 달이 있다, 남자가 있다, 여자가 있다, 낮이 있다, 밤이 있다, 이런 거 여러 수백 수천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다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행이라고 했죠. 오행은 뭐였죠? 목화토금수였죠. 네, 목은 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목성을 어떻게 비유해야 되는데, 비유하는 듯이 지구의 나무의 성분과 성질이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십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10가지로 나누게 되죠. 목화토금수를 10개로다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음간과 양간도 하늘의 기운을 10개로, 가을병정, 부기경신, 임계, 이걸 또 음과 양으로 나누죠. 그래서 갑병, 무경, 임은 양간이 되고 을정, 기신계는 음간이 됩니다. 이렇게 음과 양을 또 기와 질로 분리한다 그랬죠. 예를 든다면 갑은 을의 기요, 을은 갑의 질이다. 기와 질이라고 하는 또 어려운 문제가 등장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간을 또 동물로 비유한다 그랬죠. 네, 동물로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 팔자를 풀이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로 비유합니다. 또한
12지지도 동물로 또 우리가 비유하죠. 동물만 비유할 게 아니라 그 성종 같은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쥐는 어디서 서식하나? 카페트나 테라스에서 서식하지 않죠. 저 칙칙하고 어두운 하수구 같은 데서 생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적에 사패 글자라는 얘기했죠. 어떤 여자가 미가 너무 좋아서 출세도 하지만 그 미 때문에 또 곤욕을 치는 일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패자를 붙이는데 원래는 사패가 아니라 아직 12운송이라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 12포태법이라도 합니다. 포태양, 생욕, 대록, 왕세, 병사비욕 하는데 거기에 욕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태양, 생욕 하는데 욕지를 우리가 욕패지라고 얘기합니다. 욕자 빼고 그냥 사패지다. 그 사패지는 좌오묘유가 사패지다.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사생의 글자는 뭐냐? 인신사해다. 이 서로 네 글자가 충하는 글자인데 아직 충을 안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인신사해로 배우면 나중에 충하는 관계를 금방 숙지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신사해도 절기로 되면 이는 입춘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입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은 입추고 그 다음에 해는 입동입니다. 이렇게 인신사해 네 글자 이걸 그 사생의 글자라고 합니다. 또 사패의 글자, 사고의 글자 아니 사고의 글자, 사묘의 글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토의 글자로만 이루어졌는데 이건 진술추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생, 사패, 사고의 글자가 이런 글자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식갑자를 또 공부해 봤었죠. 육식갑자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올해가 갑전년이죠. 또 60년 후에 갑자가 들어온다. 그래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인데 이게 순행하다 보니까 짧게 안 맞는다. 그래서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계하고 지지의 유하고는 맞는데 지지의 술과 해가 짝이 없다. 그래서 이걸 공망이라고 한다. 공망도 나중에 배우게 됐으면 하늘이 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을 꼬가니까 그 다음에 처음엔 갑자가 만나 출발했지만 두 번째는 갑수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또 10년이면 갑신을 만나게 되고 10년 후에는 갑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갑진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인을 만나게 되고 60년 만에 다시 갑자를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60년 다시 만난 걸 환갑이다. 그러죠. 옛날엔 명이 짧아서 환갑사라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잔치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환갑 잔치라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60갑자가 이렇게 순행하는데 60년에 한 번 순행하는데 60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팔자가 이제 구성이 되죠. 네, 팔자가 천간의 네 글자. 하늘의 글자 네 글자와 땅의 글자 네 글자가 서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약에 양의 음이 양을 갖게 되면 120갑자가 되죠. 그때 이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서 순행하기 때문에 60갑자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팔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60기둥 중에서 4기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예, 연, 월, 일시 4기둥에 8글자. 다시 말하면 지지의 4글자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한다 하는 얘기겠죠. 아무튼 이렇게 그 사주가 이제 정해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냐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천간의 글자 4개와 지지의 글자 4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가 갖고 날 때 인연법에 의해서 육친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육친을 지난번에 우리 비식재관인이라고 또 배웠죠.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 식신하게 되면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식을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식신과 상관, 다시 말하면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냥 육신으로 따지게 되면 그냥 자식이야. 아들도 자식이고 딸도 자식이지만 이걸 음양으로 분리하니까 자식은 자식인데 그걸 아들이냐 딸이냐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오행을 비식재관으로 하지만 음양으로
구별을 하게 되면 비식적 한원을 식신과 상관, 그러니까 처음엔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편재와 정재, 편관과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 음양을 구분하는 게 아까 육신은 대충 얘기한 거라면 십신은 좀 더 세부적으로 갈라서 우리가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팔자가 구성이 될 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배웠죠. 연주라는 거 뭡니까? 연을 같이 갈 때 하늘 기운, 땅의 기운 하나를 같이 부를 적에 연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월에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불렀죠. 하나씩 부를 적에는 연간, 그다음에 땅에 걸리는 연지 이렇게 월간, 일간, 월간, 일간, 시간 이렇게 또 땅에 글자 볼 때는 시지, 일지, 월지, 연지 이렇게 땅의 글자를 하나를 볼 때는 지자를 붙인다. 이렇게 할 때 그 8글자 중에서도 대표하는 글자가 있다. 우리 내 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목을 대표하듯이 이 팔자를 대표하는 글자가 일간이다. 그 일간은 나로 대표한다. 그래서 내가 일간이고 나머지 7글자는 뭐냐? 주변의 환경이다. 아까 환경은 육치라고 관계된다 그랬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다 내 거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통구지라는 말이 나오죠. 통구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지는 통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간에 드러나 있는 4글자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지지의 장간 속에 나의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간목으로 일간이 됐다고 했을 때 지지 4글자에 을이나 갑이나 목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통고를 했다 그러고 없으면 통고를 못했다, 무군하다 그러는. 그럼 통군했다는 걸 우리 얘기할 때 내가 몸이 통군했을 때는 신강하다 그러고, 만약에 재성이 통군하다면 재가 강하다 그러고, 이렇게 재가 강하다, 신강하다는 얘기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고, 뿌리가 없을 땐 무군한다는 약하다, 신약하다, 재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튼 뿌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신강하냐 신약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세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왕세는 이제 기와 지를 같이 얻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강약, 그 다음에 통군의 문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이다,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육신이다, 십신이다. 이걸 또 육신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주, 월주, 그다음에 일주, 시주에 대해서 우리가 금묘화실이니 또는 이제 금묘화실이라든지 또 원형 이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해봤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금묘화실이라든지 원형 이정이라는 건 나의 문제, 원형 이정. 우리의 문제로 할 때는 금묘화실, 내 조상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글자로 갈 적에는 금묘화실, 나 개인의 문제로 갖고 얘기할 적에는 원형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떠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형이정, 금묘화실도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오늘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내 몸. 예를 들면 내가 채라면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은 용에 속한다. 내 팔자가 채라면 아까 말씀드린 10년씩 있다 바뀌는 대운이라는 것이 용이 된다. 그것도 또 10년도 내가 태어나면서도 같이 정해지기 때문에 팔자와 대운도 같이 채라면 한 해씩 돌아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축년이 용이 된다. 이렇게 채와 용의 변화를 한다.
그러나 일단 대원과 채는 세우는 빼고 내 팔자에만 가지고 8글자만 갖고 얘기할 때는 내가 채를 때 나머지 7글자는 용인데 그 글자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내 몸이 채가 되고 7글자가 용이 됐지만 이 8글자를 또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힘이 센 글자가 이제 있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이제 격국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국용신이라는 건 뭘 얘기냐면 그 집안에 실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아까 제가 통군한 것은 기만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와 지를 같이 얻는 것이 이제 왕쇠 공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왕하다, 쇠하다. 그 왕하다는 문제는 왕상 휴수사를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왕 아니면 전자 휴수사를 쇠하다, 약하다 이렇게 배우는 건데 아무튼 왕상 휴수사를 줄임말로 왕쇠다 이렇게 할 때 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얻게 될 때는 기와 질,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글자와 땅의 글자를 다 얻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통구는 하늘의 글자가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건데 땅의 기운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를 얻었지 쥐를 얻은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 왕쇠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왕상 휴수사 주는 것이 왕과 쇠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팔자 8글자 중에서 아까 일간이 내 몸이고 내가 나를 표시했지만 나를 표시하는 것 뿐이지 내가 힘이 8글자 중에서 제일 센 게 아닙니다. 그럼 제일 센 글자가 어떤 거냐? 월지입니다. 월지. 연, 월, 일, 시 할 때 월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 월지죠. 월지가 가장 힘이 센데 우리 일반적으로 월지가 힘이 세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축이묘지에서 어미순이라는 그 월지가 힘이 세다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월지가 가장 힘이 세다는 얘기는 월지 속에 장간이 들어있죠. 지장간이 들어있죠. 그 지장간에 들어있는 게 지십니까? 천간입니까? 천간의 기운이죠. 하늘의 기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월지라는 그릇에 천간의 글자가 들어있는데 천간의 글자에도 3개 내지 2개가 들어있죠. 그럼 어떤 게 더 힘이 세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인월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그럼 인월에 태어났으면 이 인월 중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무, 병, 갑이라는 3가지의 하늘의 기운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기운이 센 게 인의 제일 힘이 센 건 본기를 가르죠. 초기, 중기, 정기 하는 정기가 뭡니까? 목이죠. 간목이죠. 간목이 1순위고 만약에 천간에 떠 있는 글자가 그게 없다면 병화가 떠 있느냐 정화가 떠있냐 화의 글자가 떠 있다면 그것이 2순위입니다. 또 그것도 없다. 그러면 3번째 글자엔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그것이 다시 말하면 제일 힘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는 거죠. 월지가 만약에 인월일 때 그 장간 속에 간목과 병화와 무토가 있는데 목성이 천간에 떠 있다면 그게 1순위로서 그 팔자에 힘이 제일 센 겁니다. 힘이 제일 세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격국이 되는 겁니다. 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양복 같은 거 맞출 때 가다를 재지 않습니까? 꼴, 가다. 제일 실질적으로 힘이 센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해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본다면 왜 우리 술집 같은 데 가면 가마다빈 바지 사장 이런 얘기 하자면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고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그 사장을 우리가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우리 실존에서 얘기한다면 일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팔자죠. 내 팔자에 일간이 나다. 그런데 실질적인 제일 나이가 많고 집안에 어른이니까 대표로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다고. 왜? 우리 집을 살 때 우리 아들이 돈을 내서 집을 샀다. 그렇다면 이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 집안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겉으로 내가 명패를 달았지만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우리 아들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격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은 그렇다 치는데 국은 왜 따지냐? 여러분들 아직 삼합국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는데요. 지지에서도
지금은 천간의 글자가 가달 잡는 거지만 지지의 글자들도 모여가지고 커다란 힘을 형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삼합국이냐 방합국이냐 하는데 이런 국을 짤 때도 마찬가지로 격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줄임말이 격국이다. 아무튼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이 팔자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어떤 육신이냐? 그것이 격이고 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격국이라는 건 실체적으로 이 팔자에 가장 힘이 센 글자를 격국이라고 한다. 자, 오늘 격국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격국을 왜 이렇게 따지느냐? 우리 팔자 공부하신 분들이 뭐 격국 찾아 삼만리, 용신 찾아 삼만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찾게 되면 그 팔자를 다 풀이한 걸로 생각합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이 격국을 찾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의 실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안지나서나 돈 타려가는 사람이냐? 안지나서나 명예 이런 것을 어떤 사람 안지나서나 어떤 권력을 욕심을 내는 사람이냐? 이런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팔자에 희신과 기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희신 뭡니까? 나한테 좋은 그런 운이 오는. 또 기신은 뭐 나한테 나쁜 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에서 해가 정해지고 용이 올 때 올해 예를 들어 신축년이라면 신축년이 나한테 좋은 운이 오는 거냐 나쁜 운이 오는 거냐 그것을 가리는 잣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격국을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첫 번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는 희신과 기신을 가리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국을 따진다. 근데 이건 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실전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격국 또는 용신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골로 쌓이면서 뭐 찾아 뭐 3만리처럼 용신 찾다 3만리 간다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 갑자가 처음에는 갑자를 만났지만 그 다음에 갑수를 만나 그 두 글자 수레가 하늘이 피어서 공망이 생기는데요. 이 공망의 글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에 될 때 팔자 8글자에서 정해지는 체에 먼저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는 용신에 대한 글자, 형충계합이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격국과 용신에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망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